재료비, 기름값, 그릇 사는 돈, 택배비까지 6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노동비 2천만 원까지 하면 총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 그렇게 많이?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제 계산서를 내밀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집 며느리 김영희라고 합니다. 55살 시집 온 지 꼭 20해가 되었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 말 때문에 용기 내어 오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너무 심했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 시아버님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20해째 똑같은 일을 혼자 해왔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니 연차까지 내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나서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이 하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면서 저보고 계속 음식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형수님이 20년 해오셨으니까 이제 전문가잖아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문가니까 계속해라. 그런데 딸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시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딸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2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이번 명절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수진아,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인데. 했더니 딸이 더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명절만 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요. 왜 엄마만 그렇게 고생해야 해요? 작은 엄마들은 와서 앉아만 있잖아요. 맞아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편해요. 그냥 시간 맞춰서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매번 하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는 도와드릴 줄도 몰라서요. 그리고 꼭 이런 말도 하죠. 형님 솜씨가 최고잖아요. 아니에요.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이런 거 못해요. 하면서 소파에 딱 앉아버리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면서 배우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수진이한테 다 했더니 딸이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편한 거죠. 그리고 비용 얘기도 했어요. 20해 동안 제사 4번, 명절 2번씩, 1년에 6번을 다 제가 준비하는데 시댁에서 돈 한 푼 보태준 적이 없다고. 재료비만 해도 한 번에 최소 50만 원은 들어간다고.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럼 1년에 300만 원씩 쓰는 거네요? 2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미쳤어요, 정말. 6천만 원.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6천만 원을 혼자 감당한 거예요. 한 번은 정말 힘들어서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시동생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형편이 나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수진이한테 했더니 딸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참 이상해요. 형편이 낮다고 해서 엄마만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일하면서 연차 쓰고 밤새 가며 준비하는 건데 형편이 낮다고 해서 20년을 혼자 감당해야 하나요? 엄마, 제가 나중에 시집 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싫어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우리 딸도 나중에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엄마, 2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해봐야죠.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에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말하세요.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하거나 간소화했으면 좋겠다고. 20년이면 정말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진이와 이야기를 더 했어요. 딸이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가족들 모이면 이렇게 말하세요.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면 아예 각자 집에서 지내자고 해버려요. 그런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수진아, 그럼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특히 할머니가. 했더니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20년 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10년씩은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당연한 건데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빠는 뭐라고 할까? 남편이 제일 문제거든요.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형편이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사실 힘들어해요. 아빠도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시댁 눈치 보느라고. 정말 그렇긴 해요. 남편도 동생들 앞에서는 항상 가장 행세를 하느라 벅차하거든요. 특히 시동생들이 와서 형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럼 아빠한테도 미리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수진이가 그렇게 조언해주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사실 남편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 끝나고 나면 남편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무사히 명절 잘 보냈네. 무사히는 누가 보냈다는 건지. 더 기가 막힌 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명절 끝나고 시동생이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형수님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명절 보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더라고요. 고마우면 저한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왜 남편한테만 말하는 건지. 수진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화를 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한테 고마우면 엄마한테 직접 말해야죠. 왜 아빠한테 말해요? 엄마가 투명인간이에요? 아빠한테 정확히 말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2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며칠 뒤에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죠. 여보, 이번 명절은 좀 다르게 해볼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예상대로 반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예년처럼 하면 되잖아. 예년처럼. 예년처럼 하면 또 제가 죽어나는 거죠. 20년간 내가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시동생들한테도 돌아가면서 하자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큰 집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또 큰 집 타령이에요. 큰 집이면 며느리가 죽어나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듣고 있다가 나오더니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왜 엄마만 계속 해야 해요? 남편이 딸한테는 좀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수진아, 너는 몰라. 어른들 일이야. 아빠, 제가 왜 몰라요? 어릴 때부터 봤는데. 명절만 되면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다 봤어요. 작은 엄마들은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정말 그래요. 수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으니까 다 아는 거죠. 명절 전날 밤에 제가 음식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는 것도, 명절 당일에 뒷정리하느라 녹초가 되는 것도. 아빠, 제가 나중에 시집 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싫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실 남편도 딸 걱정은 하거든요. 수진이가 나중에 고생할까봐.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동생들한테 어떻게 말하냐?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20년간 내가 해왔다고 말하면 되잖아. 이제는 돌아가면서 하거나 간소화하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수진이도 거들어주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계속 이렇게 살면 몸 버려요. 벌써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20년 전에는 밤새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 동안 몸살이에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해보세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랑 작은 아빠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나설게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힘이 되었어요. 20년간 혼자였는데 이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이번 추석에는 정말 말해볼 생각이에요.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추석 당일이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을 시작했죠. 20년째 똑같은 추석 준비.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수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와주었어요. 엄마, 오늘 꼭 말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아침 11시쯤 되어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둘째 시동생 부부, 셋째 시동생 부부. 올 사람은 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모였으니까 차례 지내자.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들을 내오고 있었는데 정말 떨렸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다들 거실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는데 둘째 동서가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희는 이런 거 도와드릴 줄도 몰라서. 또 똑같은 말이에요. 20년째 듣는 말.
그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배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동서가 뻔뻔하게도 그러는 거예요. 아, 형수님. 제가 배워도 형수님처럼 손이 빠르지가 못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고는 거실로 도망가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거지 다 끝내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서는 남자들끼리 술 마시고 여자들은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저만 혼자 일하고 온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면서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말하세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뭔 말이냐? 하시길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20년간 명절과 제사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봤으면 해요.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간소화를 하든지요. 말을 끝내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둘째 시동생이 펄쩍 뛰는 거예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 집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셋째 시동생도 거들어서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영희야, 너 정신 있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말을 해? 그때 둘째 동서가 가장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20년 해오셨으니까 이제 전문가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전문가요? 전문가면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 동서도 끼어들어서 형수님,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냐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뭘 잘못했냐고 묻는 거예요. 도움은커녕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둘째 시동생이 발끈하더라고요. 형수님, 우리가 언제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매번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고생했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요? 고맙다는 말도 제가 아닌 남편한테 하시고 정작 일하는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20년 동안 비용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영희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큰 집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20년 했으면 이제 다른 분들도 해보셔야죠. 시어머니가 수진이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른들 얘기에 왜 끼어들어? 수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왜 끼어들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봤는데. 명절만 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동서가 수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진아, 네가 어른들 일을 뭘 알아? 작은 엄마, 뭘 모른다고요? 작은 엄마들은 와서 앉아만 있고 엄마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거 다 봤어요. 작은 엄마들이 도움된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20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딸이 다 해주는 거예요. 둘째 시동생이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수진아,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형수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딸 교육이요? 제 딸이 뭘 잘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20년 동안 저 혼자 연차 내가면서 명절 준비하는 거 보고 잘한 애가 뭘 몰라요? 동서들은 와서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툭 던지고 소파에 앉아 계시잖아요.
셋째 동서가 변명하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희도 돕고 싶은데 형수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러죠. 잘해서요? 20년 동안 혼자 하니까 잘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영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어머니, 망신이 뭐예요? 20년 동안 며느리 혼자 고생시키는 게 더 망신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자, 다들 진정해.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보자.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20년간 내가 뭘 해왔는지 몰라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둘째 시동생이 남편한테, 형님, 형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아빠,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요?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작은 엄마가 해보시면 안 돼요? 둘째 동서가 당황했는지, 수진아, 작은 엄마는 그런 거 못해. 왜 못해요? 엄마도 처음엔 못했어요. 배우면 되잖아요. 정말 통쾌했어요. 수진이가 제 마음을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영희야, 내가 큰 집 며느리라는 걸 잊었냐? 큰 집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야. 그 말 듣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어머니, 20년이면 충분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하겠어요. 하고 싶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러고는 앞치마 벗어던지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따라와서 엄마, 잘했어요. 하면서 안아주었어요. 거실에서는 한참 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심했다고요? 2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게 심한 거죠.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남편하고 시동생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러더니 둘째 시동생이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형님, 형수님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셋째 시동생도 거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형수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소리 들려요? 아직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 봐요. 정말 그래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버릇이 없어져서 그래. 큰 집 며느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버릇이 없다고요?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한 번 정당한 말 했다고 버릇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때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정말 어두웠어요. 당신 오늘 너무 심했어. 동생들이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 당황했다고요? 그럼 저는 20년 동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어? 조금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아빠, 엄마가 틀린 말 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심하단 거예요? 수진아, 너도 오늘 어른들한테 너무 건방지게 굴었어. 작은 엄마들이 많이 기분 나빠하시더라. 기분 나빠한다고요? 사실을 말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요? 여보, 20년 동안 제가 연차 내가면서 명절 준비하는 거 모르셨어요? 비용도 다 제가 부담하는 거 모르셨어요? 알지, 알아.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요? 정작 시동생들은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당신한테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번 일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 어떻게 수습하지?
수습하자고요? 제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여보, 제가 뭘 잘못했어요? 2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법이 좀. 수진이가 그때 확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20년 동안 조용히 참고 살았는데도 아무도 몰라줬잖아요. 수진아, 그래도 어른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른이면 뭐든 다 해도 돼요. 엄마 고생시키는 건 괜찮고 엄마가 그만하겠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형수님 어제는 좀 흥분하셨던 것 같은데 다들 이해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해한다고요? 뭘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수님이 힘드시면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년처럼. 예년처럼이요? 또 똑같이 하자는 얘기인가요? 동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했는지 못 들으셨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형수님이 화가 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만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진짜가 아니라고요? 20년 참았던 사람이 드디어 진심을 말했는데 화나서 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서, 저 진심이에요. 정말 그만할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큰 집이 안 하면. 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냐고. 본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동서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간소화해서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셋째 동서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더 가관이었어요. 형수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나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요? 20년 동안 명절 준비를 제가 혼자 다 했는데 한 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하신 적 있어요? 그게 형수님이 워낙 잘하셔서 저희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또 그 핑계예요. 잘해서요? 방해가 될까 봐요? 동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배워서 하는 거죠. 20년 동안 배울 생각은 안 하시고. 아,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도 배워서 형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달라고요? 20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요? 동서,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배우고 싶으면 다른 데서 배우세요. 그날 밤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설날이 다가오니까 시댁에서 완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사촌 언니한테 들어서 알려줬거든요. 둘째 동서랑 셋째 동서가 서로 떠넘기면서 완전 싸움이 났나 봐요. 제가 왜 해요? 동생도 있는데. 저는 경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다가 둘째 동서가 셋째 동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잘못해서 시댁 단체 톡방에 보낸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외식하자고 하는 게 어때요? 그 문자가 시어머니한테까지 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면서 완전 폭발하셨나 봐요.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사과를 하시면서요. 영희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걸 몰랐어. 그래도 큰 집인데. 이번만 부탁한다. 동서들한테 비용도 보태라고 할게.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죠. 어머니, 비용을 보태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계산을 해보죠. 그리고 제가 20년간 준비해둔 걸 꺼냈어요. 영수증이랑 가계부요. 어머니, 제가 20년 동안 쓴 돈이 6천만 원이에요. 1년에 평균 300만 원씩이요. 여기 다 정리해뒀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6천만 원. 그렇게 많이? 네, 여기 재료비, 기름값, 그릇 사는 돈, 택배비까지요. 그리고 어머니, 이건 노동비는 빠진 거예요. 노동비? 20년 동안 명절마다 3일씩 하루 12시간 일했으니까.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총 8천만 원이네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동서들이 비용 보태겠다고 하시니까 8천만 원을 셋이서 나눠내시면 되겠네요. 한 명당 2,600만 원 정도요. 영희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제 계산서를 내밀면 안 되나요? 결국 어머님은 명절 비용 때문에 계모임까지 끊고 돈을 마련하셨고, 동서들은 보험 적금까지 해지하며 돈을 마련했지만 모자라서 월마다 돈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설날 아침에 제사 대행 업체를 불렀어요. 전문가들이 2시간 만에 상차림부터 설거지까지 다 해치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충격받은 그 모습이 정말로 통쾌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명절마다 대행업체를 부를 거예요. 이게 싫으시면 그 잘난 아들들, 동서들 보고 직접 차리라고 하세요. 그때 수진이가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 20년 고생 끝났어요. 저도 나중에 시집 가서 절대 이런 전통 안 따를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정말 편해요. 지난 추석에는 수진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보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즐겼어요. 시댁에서는 이제 대행업체 쓰는 게 당연해졌어요. 며느리 고생은 당연하고 아들 고생은 싫으셨는지 더 이상 전통 얘기는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둘째 동서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저희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신랑 집에서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딸은 고생시키기 싫다는 거죠? 동서, 미리 신랑 집에 말씀하세요. 명절은 대행업체나 외식으로 하겠다고요. 그게 싫으면 그럼 본인들이 모셔라. 우리는 열심히 참석하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되면 결혼 안 하시면 되죠. 딸 고생시키고 싶으세요? 동서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마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나중에 시집 가면 엄마처럼 하면 안 되죠? 수진아, 너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시작부터 확실히 해두는 거야. 우리 딸은 절대 저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에 얻은 가장 큰 보람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들려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